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AMD 크롬북용 CPU를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큰 호재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AMD는 전 세계에서 CPU 점유율이 2위인 기업입니다. 여전히 인텔에게 밀리긴 하지만 점유율을 많이 따라잡으면서 요즘에 주가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뭐 CPU뿐만 아니라 GPU도 엔비디아에 이어서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AMD입니다. CPU와 GPU 모두 세계 2위를 하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 파운드리에게 있어서는 잠재적인 굉장히 큰 고객이라고 할 수 있죠. 아마 크롬북이라는 용어가 되게 낯서실 수도 있는데 저도 컴퓨터 조립을 취미로 20년 이상 해왔는데도 크롬북이 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구글에서 개발한 크롬 OS를 쓰는 노트북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3D 게임이나 그래픽 작업 같은 고사양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 아니라 구글 클라우드와 연동해서 주로 동영상이나 교육용으로 많이 쓰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고스펙 제품은 아닙니다. 크롬북 자체가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사양으로 구성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자, 하지만 길게 보면 지금 AMD 같은 경우는 CPU와 GPU 아까 세계 2위 기업이라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 수주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AMD가 만족한다면 알짜배기인 고사양 CPU와 GPU를 추가로 위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비즈니스 관계를 텄다는 것 자체가 저는 큰 호재라고 봅니다. 4나노는 삼성에게 줬지만 3나노 기반 서버, 모바일, 데스크탑용 CPU는 TSMC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알짜배기는 TSMC에게 주고 상대적으로 성능도 떨어지고 단가도 낮은 크롬북용 CPU만 삼성에게 준 거죠. 그래서 당장은 뭐 이게 엄청난 호재라거나 돈이 많이 된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AMD 입장에서는 삼성에게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라고 봅니다. 기술력이 검증이 되면 아마 그 이후로는 좀 더 무게감 있는 주력 제품을 줄 가능성이 있겠죠. 사실 AMD는 초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에 의존을 해왔습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AMD가 원래는 종합반도체 업체였거든요. 즉 CPU 설계와 제조를 혼자서 다 했습니다. 근데 CPU에서는 인텔한테 밀리고 GPU에서는 엔비디아한테 밀리니까 야,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과감하게 팹리스와 파운드리를 분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팹리스 부서가 지금의 AMD가 된 것이고요. 파운드리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됐는데 초기에는 글로벌 파운드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차차 지분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일부 저사양 제품에만 글로벌 파운드리에 외주를 주고 주력 제품은 TSMC에게 거의 전량 위탁하다시피 합니다. 예전에는 12나노 또는 14나노 이 정도 급을 주로 글로벌 파운드리에 줬었는데 7나노로 진입하고 나서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능력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TSMC로 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7나노 이하 공정으로 진입하려면 EUV 노광기가 필수인데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이 넘습니다. 일단 가격부터가 넘사고요.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해도 수율 잡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세 공정으로 진입할수록.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파운드리는 사실상 7나노 이하 공정을 포기를 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분도 정리하면서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와 멀어지게 된 거고 기술력이 가장 뛰어난 TSMC와 협력을 해왔는데 최근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TSMC에서 엔비디아랑 애플에만 가격을 2, 3%밖에 안 올리고 뭐 퀄컴이나 AMD한테는 거의 20% 가까운 엄청난 가격 인상안을 제시했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죠. 대놓고 찬밥 지급을 하니까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원래 이 비즈니스 관계는 냉정한 거잖아요. TSMC 입장에서 AMD는 그렇게 큰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냉정한 잣대를 들이민 것이고요. AMD 입장에서도 뭐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를 우대해주는 것도 아니고 더럽고 아니 꼬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자에게 지금 접촉을 해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 TSMC는 인기가 너무 많아서 너도 나도 좀 몰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회사는 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낮은 순위로 잘라 나가다 보면
AMD도 그렇게 안정권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한 물량을 다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와 TSMC에게 골고루 이제 나눠주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TSMC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뭐 자선 사업가가 아닌 이상 선택과 집중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돈이 안 되는 크롬북용 칩은 소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량도 많고 공정 난이도도 가장 높은 애플의 A 바이오닉 칩이 항상 1순위입니다. 뭐 이에 어찌됐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MD를 고객사로 확보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AMD는 TSMC의 차별적인 가격 인상 정책에 불만이 많아서 일단 3나노 공정에서는 삼성전자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정작 진짜 돈 되는 대다수 핵심 제품들은 여전히 TSMC에 남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큰 호재가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일단 비즈니스 관계는 텄으니까 이번 수주를 계기로 실력을 인정받으면 차후에 진짜 돈 되는 주력 제품을 추가로 위탁받을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AMD와의 관계가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진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내용은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